엄마의 회고록.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30이 된 아이가 어느 날 저녁 밥상 앞에서 조용히 건넨 말이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고 원망하는 말투도 아니었다. 그저 담담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뿐이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다. 아, 내 삶이 아이 눈에는 이렇게 보였구나. 60년을 살면서 꼭 해주고 싶었지만 끝내 하지 못한 말들이 많다. 힘들었다는 말, 무서웠다는 말, 나도 나로 살고 싶었다는 말. 삶은 늘 바빴고 말을 꺼내기엔 부끄러웠다.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말은 미루면 사라진다는 걸. 그래서 이렇게 늦었지만 내 이야기를 남겨본다. 나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고백을. 24, 꽃 같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린 나이였다. 시집가기 전날 밤 엄마가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시집가면 말 잘 들어야 한다. 시어머니 말씀 잘 따르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땐 여자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살림하고 가족을 위해 사는 게 당연한 시대였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빨래를 널고 걸레질을 하고 저녁엔 또 온 가족 밥상을 차렸다. 여자는 집안일만 잘하면 복 받는다는 말을 믿었다. 아내답게 엄마답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배웠다. 그렇게 살다 보니 내 하루에는 늘 할 일이 있었지만 정작 그 안에 나는 없었다. 결혼한 지 10여 년쯤 되었을 때였다.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그 안에 있는 여자가 낯설었다. 웃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울고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내가 아닌 것 같았다. 눈빛이 죽어 있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내려놓고 살았을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내 이름이 점점 더 사라졌다. 늘 누구 엄마, 누구 며느리, 누구 아내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나한테도 이름이 있는데 왜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색할 정도로 익숙해졌다. 그렇게 나는 조금씩 사라졌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뭘 하고 싶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고 나 역시 묻지 않았다. 그 시절엔 여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었다. 애는 누가 키우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냐는 핀잔도 들었다. 그래서 참고 살았다. 참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줄 알았다. 그게 어른이라고 엄마라고 믿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조금만 더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야 했다. 그게 가족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는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다음에 보자. 애 키우느라 바빠. 나중에. 늘 그 말만 반복하다 보니 다음은 오지 않았다. 처음엔 주변에서 자주 연락이 왔었다. 하지만 매번 거절하다 보니 연락이 뚝 끊겼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지금은 집이 조용하다.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남편은 여전히 바쁘고 나는 혼자 빈집에 남아있다. 그제야 오랜만에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다들 바빴다. 그때 깨달았다. 관계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진다는 걸. 사람에게는 가족 말고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늙어갈 사람, 서로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 젊을 때 나중에라고 미룬 모든 관계가 지금 이 빈 집처럼 텅 비어버렸다. 돈 이야기는 늘 어려웠다. 살림은 내 몫이었지만 큰 돈은 내 손을 거치지 않았다. 매달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꾸렸다. 장을 볼 때면 늘 계산기를 두드렸다. 1,000원, 2,000원을 아끼려고 여러 가게를 돌아다녔다. 가계부는 매일 썼지만 돈을 관리한다는 개념은 없었다.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 아끼고 참고 쓰지 않는 게 전부였다. 그게 살림을 잘하는 거라고 믿었다. 그러다 남편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처음 느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사랑만으로는 나를 지킬 수 없다는 것도 그때 알았다. 경제적 독립이라는 건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주변에서 여자가 뭘 할 줄 안다고 집안 살림만 잘하면 되지 라고 했을 때 당당히 말했어야 했다. 나도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게 지금까지도 후회로 남아있다. 나는 돈을 아끼느라 늘 마지막이었다. 아프면 참고 병원은 되도록 가지 않았다. 그 돈이면 아이들 학원비를 낼 수 있었고 집안 살림에 보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몸이 버텨줬다.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다. 잠깐 아픈 건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계단이 힘들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픈 곳이 하나 둘 늘어났다. 그제야 알게 됐다. 건강은 미뤄두면 안 되는 거였다는 걸. 지금의 나는 여행을 가도 오래 걷지 못하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도 걱정부터 앞선다. 그때 조금만 더 나를 위해 썼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요즘 들어 자주 든다.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다. 그런데 나는 그 건강을 지키는 데 쓸 돈조차 아까워했다. 나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도시락 하나도 허투루 싸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는 늘 웃으려 애썼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나에게 물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 그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꿈이 없었던 게 아니라 잊고 살았던 거였다. 나도 대학에 가고 싶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질문 자체가 사치처럼 느껴졌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벽한 엄마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야 했다. 자기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다. 아이들은 완벽한 도시락보다 자기 인생을 사는 엄마를 보고 싶었을 것이다. 희생이 아니라 행복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 나는 늘 나중에라고 말했다.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조금 여유 생기면 그때 하자고. 그런데 그 나중이 와보니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할 기력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해야 한다고. 나중은 없다고. 엄마,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처음엔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한다. 그 말은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 내가 살지 못한 삶을 아이만큼은 살겠다는 다짐이었으니까. 그래, 나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아니,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 너의 이름으로 살아. 너의 건강을 지키며 살아. 너의 관계를 소중히 하며 살아.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을 살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다정해졌으면 좋겠다. 우리는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나이다. 아니, 살아야 하는 나이다.